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주말에 미증시가 상승했다. 미증시가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가 플러스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과 아마존 실적 때문에 나스닥이 하락할 거야.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 금리도 올라가면서 나스닥 시장이 밀릴 거야. 이런 어떤 걱정이 좀 있었는데 정작 미증시가 플러스를 내다 보니까 그 우리가 좀 오버한 거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도주가 나와줘야 이제 시장이 또 플러스를 낼 수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반등을 했죠. 그래서 특히 SK하이닉스가 61선을 또 바로 또 복원을 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3,500원 빠졌는데 오늘 그대로 3,500원을 다시 붙여버리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세졌나 보다. 그러면 제가 다시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만들어준 거. 그러니까 주도주가 살아나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옐런 이야기. 제가 옐런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살짝 해드릴 건데, 인플레이션이 내년도 하반기에는 정상화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좀 기대감을 줬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예측이 틀렸거든요. 예, 파월 의장이 일시적이야 얘기해놓고 또 각국 중앙은행장들도 일시적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일시적이 아니라 중장기화돼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반기에는 정상화 될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그러면 공급망 문제도 좀 해결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도 살짝 불러와줬고, 근데 반면에 이제 지수 상승폭도 크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체감적으로는 좀 밀렸다 싶은 투자들이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하락 종목 수를 늘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기관이 매수할 때 예를 들어 투신이나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해주면 상승 종목 수가 그나마 좀 많을 수 있었는데, 금융투자 쪽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금융투자는 거의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 대형주 쪽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가기에는, 지수는 괜찮았지만 상승 종목 수가 많기는 좀 어려웠던 이제 그런 수급 구도를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제약바이오주가 올라간 종목들이 좀 있었고, 게임주가 오늘 상당히 강했고, 엔터주는 좀 엇갈리고,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요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적으로는 코스피 시장이 오늘 플러스 날 거야 라고 이제 기대할 수 있었던 건,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의 등락을 갖다 그래프로 그린 건데, 밑으로 가면 하락한 날, 이제 올라간 건 플러스 난 날이겠죠. 근데 이게 이제 8월 이후에 8월 17일을 마지막으로 3일까지는 하락이 나와도 4일까지 하락 나온 적이 없어요. 예, 4일 연속 하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다음에 또 빠질지언정 4일째는 일단 반등 한 번은 나오더라. 이제 그런 어떤 징크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웬만하면 플러스가 나겠지.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죠. 코스닥도 그 7월 이후에는 4일 이상 하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좀 지탱해주는, 뭐 초반에 미증시가 뭐 엄청나게 폭락하지만 않았다면 우리 증시가 오늘은 플러스 날 수 있었을 거야. 이런 어떤 게 생각하는 투자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 차트를 보면 코스피는 이제 좀 아쉽죠. 그러니까 4일 연속에도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비록 플러스긴 하지만 4일 연속 음봉이고, 이게 2980 정도 언저리에서 자꾸 놀고 있고 21선 회복도 못하고 요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건, 제가 이제 그 3050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항대다. 그래서 그 선을 돌파하면 3100 이상까지 한번 치고 나가는 거고, 그 선이 막혀버리면 조금 버겁고, 그리고 이제 요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빨리 돌파하지 않으면 이제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내심 수급이 좀 붙어서 돌파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저도,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근데 지금 위치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2900과 3050이면 절반, 그러니까 7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2975 정도 전후, 그러니까 이 정도 선, 일단 이제 박스권은 한번 깨진 거고, 근데 이제 하락 반등폭의 절반 이하로 더 크게 내려가 버리면 또 그때부터는 또 수급이 또 꼬이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데 상당히 이제 힘겨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틀 동안 보면 일단 그 선에서는 좀 방어하려는 시도들은 좀 있죠. 근데 어쨌든 이번 주 FMC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이제 평범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현재 구간 정도, 현재 구간 정도에서 좀 지지선 잡아주면 그 패턴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상상을 하게 되냐면 올라가고
반조정 나오고 또 올라가고 이런 패턴을 상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던 대기하고 있던 매수세들이 좀 붙을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이 밑으로 깨져버리면 좀 상황이 고약해지는 거고, 그래서 조금 위치가 중요하다. 박스권이 깨진 상태에선 두 번째로 중요한 위치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좀 낫죠. 양봉이 나왔으니까. 양봉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좀 5일선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요번에 좀 만약에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박스권 나왔던 빠르게 뚫고 나가는 흐름이 좀 곧바로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양시장 이번 주에 좀 주간 단위로 좀 플러스를 내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동향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매도, 코스닥은 매수. 이제 기관은 양시장 다 매수긴 한데 금융투자 쪽 매수가 좀 많았죠. 근데 코스닥은 투신도 매수했는데 어쨌든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 매도를 했고 기관들 매수도 주로 이제 금융투자인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면서 금융투자가 반대 포지션 선물을 쥐고 현물을 사고 이런 프로그램 매매가 가동이 된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매수를 대단히 의미 있게 보기는 좀 그렇고 주목해 볼 만한 건 오늘 외국인들이 모처럼 선물을 많이 산 건데 많이 사도 효과는 그렇게 탁월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신규 매수냐 매도한 거를 청산하는 거냐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해도 매수로 잡히거든요. 그럼 이걸 뭘로 보냐면 미결제 약정이라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다. 그러면 신규 매수니까 이제 의미가 있고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전에 이제 선물 매도했던 거를 청산을 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결이 증가하면서 선물 매수면 이거는 지수가 올라가는 거야. 이런 쪽에 베팅이 된 건데 기존에 어떤 매도했던 걸 청산했다.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지 않고 선물만 매수다. 이렇게 되면 그냥 덧빠지진 않겠구나. 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그럼 더 안 빠지겠구나. 그럼 그 다음도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베팅이 연결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새롭게 매도할 수 있는 뭐 이제 매도를 청산했기 때문에 또 새로 매도할 수 있는 돈이 또 생긴 거잖아요. 또 매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중반까지 선물의 변화까지는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그나마 해줘서 특히 오늘 환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선물 매수한 건 좀 특이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바닥으로 보면서 들어온 건지 아닌지는 뭐 바로 하루 이틀이면 좀 가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까지 좀 추이를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의약품 빼놓고는 거의 다 매도, 운수창고 매수하긴 했지만 의약품과 운수창고 합쳐봐야 500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던 그런 날이었고,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는 이제 금융투자 쪽 매수가 들어와서 오늘 전기전자 많이 샀는데 이게 하이닉스만 280만 주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융투자 쪽만. 그러니까 그 하이닉스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매수한 게 집계가 된 거라서 이제 조금 의미 있는 쪽에서의 예를 들어서 뭐 연기금이라든가 아니면 투신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매수가 좀 부족해서 이제 보여지는 수급 이게 사실 한쪽에서 6천억 정도 개인이 아닌 다음에야 기관이 6천원씩 사버리면 지수가 그냥 쭉쭉 올라갔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금융투자가 주로 매수가로 집계되다 보니까 보여지는 수급 대비 시장이 별로 재미없는 그런 구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은 이제 공통적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간 건 제약 쪽,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열심히 매수한 거는 디지털 컨텐츠 이쪽 게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하드웨어가 이게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 쪽도 매수가 붙긴 했거든요. 근데 매수 붙은 거에 비하면 올라가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근데 어쨌든 오늘 코스닥 시장에 등락하고 연결지어서 보면 제약이 올라가는데 이제 외공기관이 좀 기여했다. 11월 들어서 첫 번째로 이제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간 종목이 제약주였다. 이거 우리가 하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뭐 순환매인지 아니면 이제 추세인지는 더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반도체주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 이제 매수량으로는 좀 제법 잡혔다. 그래서 지난주 중반 이후에 매수하던 흐름이 끊어진 것 같진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게임주는 아직도 사고 있다. 예, 이제 이게 게임주 외국인들은 정리했지만 기관은 아직까지는 여기서 이제 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 오락문화 이런 게 엔터주인데 역시 외국인 쪽에서는 게임과 오락문화 쪽, 엔터주 쪽을 팔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기관은 사는데 이게 기관이 계속해서 쭉 이제 일관되게 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이번 달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게임주 쪽이나 엔터 쪽에 집중돼 있던 게 조금 완화가 되거나 균열이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로 갈지를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런 정도로 이제 정리해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미증시에 올라가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증시가 그렇게 빠져서 걱정을 했는데 정작 미국에선 풀렸는데 근데 우리 시장 오늘 반등폭이 실망스러웠잖아요. 우리 시장이 좀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걸 또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국 걱정이에요. 예, 이게 저는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는 게 중국이 성장률이 이게 인구가 많은 나라라서 성장률 이 정도 가지고는 그러니까 중국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봐야 돼요. 최소 7%. 최소 7%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지 않으면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역상장으로 봐야 되거든요. 연간 도시로 오는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된대요. 예, 그리고 이제 연간 결혼하는 커플이 1,000만 쌍이라든가 이게 몇 년 전 데이터라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도시로 나와서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 도시로 왜냐하면 도시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는 직장이 바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이 그만큼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7% 정도의 성장률이 중국은 필요하다라고 일단 이론적으로는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4.9%가 되면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걸로 해석을 해요. 우리나라 4.9%면 엄청난 성장이 될 텐데. 근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고 특히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가면서 중국은 특정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아예 그냥 전체적인 봉쇄를 해버리잖아요. 이동량을 완전히 폐쇄시켜버리면서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주춤거리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저 정책을 유지하게 되면 중국의 성장이 둔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중국을 들렸다 가는 또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도 보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증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런 부분들이 좀 풀려서 중국 증시도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 주느냐. 뭐 헝다 문제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투자들이 걱정하는 데서는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성장 부분들이 좀 풀려줄 것이냐. 요거 하나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금리인데 첫 번째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거 봐가지고는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진 않죠. 지난주에 뭐 1.6%대까지 올라갔다가도 또 다시 밀려서 내려오고 막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미국 금리만 가지고는 모르는데 지금 이게 호주 금리거든요. 오늘 다행히 빠지는 바람에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가 괜찮을 수 있는 이제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금리 궤적을 보면 올라가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도 보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막 1%, 1.1% 정도 되던 게 지금 1.9%까지 올라왔으니까 호주 10년물 금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올라갔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가 올라가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저 정도로 그나마 안정을 보일 수 있는 거는 미국은 그래도 천천히 금리 인상하겠구나. 그러니까 견딜만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은 금리 인상하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어렵구나. 근데 지금 경기가 둔해지네 만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여기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경제 성장이 더 둔해질 거야 이런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나머지가 좀 둔하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금리도 보면 좀 호주만큼의 상승률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제법 올라가죠. 오늘 좀 빠지면서 공간이 좀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가 좀 빠졌는데 이게 좀 안정이 돼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물론 이제 또 금리가 너무 빠지면 또 그거 가지고 뭐 경제가 어떻고 뭐 이런저런 것도 갖다 붙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금리가 빨리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속도 조절이 되는지 여부도 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둔한데 이제 이게 뭐 10년물 국채금리 이제 같은 그래프 아까 그 그래프만 가지고 체감이 안 될까 봐 이제 같은 그래프로 그렸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나라하고 호주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예,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비 미국 쪽으로만 자금이 자꾸 쏠려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위드 코로나 이슈입니다. 이게 지금 그 7월 이후에 그 우리나라, 미국, 독일 간의 이제 지수를 이제 비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최고치 경신했고 독일은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최근 들어서 10월 들어서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졌고 좀 빠졌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등하긴 했지만 좀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처져 있죠. 근데 이게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내수 시장이 상당 부분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나라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 이제 아시아권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좀 차이가 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1월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거 하나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하나만 가지고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 요인들이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일부는 좀 열렸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과연 좀 반응을 할지. 종합해 보면 중국 문제는 하루에 해결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문제는 FOMC 지나가면은 어느 쪽이 됐든 좀 정돈이 될 거고, 위드 코로나는 긍정적인 요인이고,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거 세 개 중에 하나는 좀 풀렸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지수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지난달보다는 좀 나을 수 있는 이제 여건은 좀 갖췄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요소들로 살펴보면 10월보다는 조금 나아진 환경으로 가고는 있다. 근데 이제 이 셋 중에 뭐 하나가 세게 나빠지면 좋은 거를 다 덮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요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결국 뭐 외국인들 수급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옐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옐런이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은 내년도 하반기에는 정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왜 하냐면 이게 제가 2013년도에 칼럼을 올린 거였어요. 어디에다 이제 칼럼을 쓴 거였는데, 그때 이제 옐런이 의장 될 때 제가 옐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였죠. 옛날에는 제가 칼럼 쓰는 걸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막 증권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제 팬도 되게 많았었는데 옛날에 하여간. 근데 이제 제가 옐런 설명할 때 그때 이제 옐런이 이제 만약 연준 의장이 된다면 시장의 환영을 받을 건데,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이제 비둘기적인 시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근데 이거는 꼭 비둘기라고 단정은 못해요, 옐런 자체를.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경제 지표에 대한 적중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프로필은 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하고 연준 이사도 하고 백악관 경제자문회 의장도 하고 연준 부의장도 하고 연준에서 있는 요직은 다 두루 거쳤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입적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굉장히 전망을 잘하고 잘 맞췄다. 그러니까 2009년도 이후에 옐런이 예상했던 전망에서는 틀린 게 두 번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2009년도에 미국의 경기 침체는 2010년도 하반기에 끝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도 실업률에 대해서 예상을 했는데 그게 맞췄다. 이 사람이 잘 찍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그렇게 잘 종합해서 의견을 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조금 신뢰감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옐런의 저 발언이 뭔가 좀 알고서 한 건지 아니면 장관으로서 그냥 희망을 얘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옐런의 오늘 발언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옐런에 대해서 하루 제가 특집으로 방송할 것도 있긴 한데 뭐 오늘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 포인트는 이제 FOMC 일정에 돌입을 하죠. 이제 곧 우리는 이제 수요일 날 결과를 보게 될 텐데, 이제 아시아 금리가 전후에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 막 폭등하는 시기 되면 증시 굉장히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좀 안정이 되면 증시가 또 급반등할 수도 있는 쪽이 열려 있거든요. 금리하고 환율 이번 주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삼성전자, 제가 이제 하이닉스보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전자가 7만 원 깼다가 다시 복원해 왔는데 여기서 또 깨면 안 돼요. 예, 삼성전자가 이게 삼성전자가 버티네 이렇게 돼버리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얘는 여기서 7만 원에서 막 오락가락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지수는 뭐 거의 그냥 박스권밖에 못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밥값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지난주 이후부터 계속 같은 패턴입니다만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약주가 11월 첫 거래일에 제약주가 떴잖아요. 게임, 제약 이렇게 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순환매냐, 제약주가 살아나나? 그러니까 제약주가 오늘 올라간 거는 어쩌면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확진자 수가 향후에 뭐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경증이더라도 뭐 이런 어떤 전망이 나오면서 관심을 모았던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재료들도 좀 있긴 했지만 루머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제약주가 하는 거냐 아니면 순환매냐. 그럼 순환매라면 제약, 반도체, 2차 전지, 그 통신 장비 이 안에서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쉴 때 다른 걸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일 이후에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 이쪽이 또 도는 건지, 아니면 제약이 계속 붙는 건지, 요 흐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늘 올라가는데 특이하게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샀거든요. 그래서 내일 환율이 빠져주고 선물 계속 매수하는 걸 좀 유지해주고 이래버리면 좀 지수가 좋을 수 있지만, 반대로 환율이 여기서 다시 1200원으로 간다 그러면 이전 충격보다 더 크게 올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올라가면 1200원 아래로 가나 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환율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딱 이렇게 돼서 이제 좀 막혀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좀 시장이 좀 시원스럽게 좀 반등하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요인들은 좀 걱정거리는 완화가 됐지만,
이제 이벤트가 있어서 소심해져 있다. 근데 종목은 새롭게 이제 돌아가는 종목들이 조금씩 보이곤 있다. 그래서 요 종목 동향에 더 주목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도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